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지난번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4단계는 제일 먼저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좋은 회사를 골랐더라도 또 아주 적절한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즉 타점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한 다음에는 주식에는 각종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매수한 이후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최종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목표가에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단계까지 해서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단계 좋은 회사 고르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 타점 잡는 거, 최적의 매수 타이밍, 얼마에 매수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것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고르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 즉 이야기를 했었죠. 그 수익성, 즉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그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즉 자본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가,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가, ROE라고 그러죠. 이런 수익성, 그 다음에 총 자산 대비해 가지고 이 자산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하는 총 자산 이익률, 이런 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성장성, 즉 이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해년마다 많이 매출을 늘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또 늘리고 있는가, 단기 순이익을 매년 늘리고 있는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과 관련된 안정성, 그 다음에 총 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활동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ESG, 친환경, 그 다음에 social, governance, 윤리경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주가가 적정한지,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 기업의 적정가치 평가라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PBR, PBR은 이 자본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 그 다음에 EV 에비타, 즉 시가총액과 부채를 다 주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투자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도 갚아주고 부채도 갚아주고 함으로써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을 매년 내 가지고 몇 년 정도 경영을 해야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들였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EV, 에비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의 차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의 업종과 섹터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캔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라는 것은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투자한, 매집을 많이 한 종목이 좋은 회사인데, 그런 수급 분석이나 또 선물과
옵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주도하는 산업과 섹터 이쪽에서 좋은 회사가 나오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은 AI에 필요한 반도체가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좋은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회사, 좋은 회사 중에서도 최고의 회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주도하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 속에 그 애하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산업 애하에 또 주도하는 업종, 그 업종 속에서 또 이제 여러 섹터가 있는데 업종 밑에 이제 섹터라는 게 있고 그 섹터별로 또 순환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죠. 그 섹터가 있고 그래서 주도 산업 속에 또 주도 업종이면서 주도 섹터에 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총이 너무 적지 않은 적절한 규모의 동전주가 아닌 시총이 적절하면서도 재무 상태가 아주 좋고 또 실적도 잘 내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제 테마가 잘 엮여 있으면 좋겠죠. 테마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죠. 스토리죠. 스토리가 잘 붙어 있는. 즉, 뭐 북극 항로와 관련돼 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주, 부울경, 뭐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고속도로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다. 뭐 이런 어, 그런 테마로 엮이면서도 또 이제 호재가 또 같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어디와 수주 계약을 했다, 또 공급 계약을 했다, 뭐 특허를 뭐 받았다, 뭐 한다든지 이런 호재가 나오면 아주 최고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분류는 현재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 산업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평균 한 20개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하면 200개 종목이 되겠죠. 이건 이제 KRX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 산업에는 분류가 IT, 금융, 경기, 소비재, 에너지, 화학, 뭐 쭉에서 헬스케어, 건설, 공공재 등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산업, 업종, 섹터 이와 같은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하이라키로 해서 분류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저희하고 다르게 섹터가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섹터, 인더스트리 그룹, 산업 그룹,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서브 인더스트리 이와 같이 네 단계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 속의 업종은 저희가 이제 총 24개 업종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HTS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업종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인포스탁에 보면은 뭐 섹터가 구분되어 있고 또 업종도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다 섹터 그룹별 뭐 조선주 또 테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증권사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산업과 섹터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조선주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 하면 이와 같이 쭉 이와 같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섹터에 오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도하는 섹터인지를 이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을 HTS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보통 24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음료수, 담배, 뭐 제약, 뭐 IT 서비스 이와 같이 여기 이제 키움증권 HTS를 제가 보고 쭉 이렇게 분류가 24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섹터는 또 이제 업종 밑에 또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AI 섹터, 반도체 섹터, 조선 섹터, 2차 전지 섹터 이와 같이 쭉 돼 있고 또 이제 테마라고 하면은 뭐, 온 디바이스 AI에 해당되는 또 데이터 센터와 엮여 있는 스토리가 엮여 있는 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우주항공 충전, 수소차 뭐 이런 스토리 테마와 엮인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핫한 테마를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총은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동전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대형주는 10조 원 이상일 때를 대형주, 그 다음에 10조 원에서 1조 원 사이를 중형주, 1조 원 미만을 소형주라고 하는데 보통 애인과 기관들은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해서 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개인들이 주로 이제 소형주 쪽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성장주와 가치주라고 합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성장주,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안정되게 이미 이 산업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안정된 실적과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을 가치주,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가치주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경기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를 경기 민감주, 또 경기 방어주는 그런 것과 먹고 있고 자고 하는 어떤 그 이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회사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그러고 우량주는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도 우량주,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 그다음에 테마에 엮여 있을 때는 테마주라고 그러고 또 빅테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술주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이 섹터에서 주도하고 있다 해서 주도주 또는 주도주 중에서도 대장이다. 뭐 이렇게 대장주라고도 하고 또 이제 후속주 처음에 이제 대장주가 먼저 가고 이어서 후속에서 나머지 것들이 키맞추기 따라가는 키맞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후속주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짝짓기에서 어떤 종목이 갔을 때 다른 종목이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뭐 반려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용어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산업, 업종, 섹터, 그다음에 테마, 호재, 그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성장주, 가치주,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기술주, 주도주, 대장주 뭐 이런 것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섹터를 산업에서 섹터, 테마, 호재 뭐 이런 것들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선에 관련된 제일 가운데가 이제 AI죠. AI가 핵심이 되고 AI하고 반도체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 전력이 필요한 게 이제 이 세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하여튼 가운데 AI가 핵심이 되겠죠. AI 그리고 AI의 모든 것에 다 필요한 게 반도체이고 이게 꼭 필요한 게 또 에너지, 전력이죠. 전력.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많이 먹고 배터리가 또 항상 노보시너가 할 때도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또 새로운 산업으로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뉴에 해당되는 새로운 산업이 되겠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선에 대해서도 조선 그 완제품을 제조하는 이제 제조업에 해당되는데 건조 즉 배를 건조하는 종목들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있고 또 기자재와 관련된 HJ중공업 뭐 이렇게 또 엔진을 만드는 하나엔진
뭐 STX 엔진, 뭐 이게 또 소부장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어느 섹터의 어느 부분, 어느 테마가 엮여서 가는지를 찾아가면 돈이 몰리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핵심적인 섹터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섹터들도 구분을 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를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ETF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하면서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좋은 회사 고르기에 대해서 재무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주도하는 산업의 업종 섹터 그 다음에 테마 호재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렇게 대장주를 잡고 매매를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회사의 적정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리고 어, 캔슬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외인과 기관의 매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차후에 해보도록 하고 캔슬림은 윌리엄 오닐이 이 책자를 냈는데 주식의 정석이라는 책자이고 좋은 회사, 최고의 회사, 기업, 주식을 고르는 7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이 책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처음에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C입니다. C는 current quarterly earnings 이죠. 그래서 현재 주당 분기 순이익이 최소 18에서 20% 정도의 증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이제 분기 매출액이 25% 이상 증가하면 더욱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nual earnings growth해서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3년 연속 25% 이상 성장하는 게 좋고 더불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랬죠. ROE가 17% 이상이면 더 좋다. 이런 두 번째 이제 조건으로 했고 세 번째는 뉴입니다. 신제품 그다음에 신경영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을 사야 된다 하는 게 세 번째 조건이 좋은 최고의 주식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 중에 세 번째가 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supply and demand에서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주식 발행 수에 대비해서 높은 수요 특히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은 작전주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리더와 렉가드에서 주도주와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주도주와 대장주에 해당되는 기업, 회사가 최고의 회사이다. 최고의 주식이다.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력이, 기술 장벽이 좀 있는, 경쟁력 있는 월등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했고, 여섯 번째는 institutional sponsorship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 매집이 돼 있는 회사가 최고의 주식이다. 그리고 경영진이 자사주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 책임감 있게 본인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좋은 경영을 하는 좋은 회사가 되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켓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그래서
항상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매매를 해라, 트레이딩을 해라 그러죠. 행보와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일 때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항상 시장의 방향성을 잊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또 코스닥 지수와 같이 주요 지수와 거래량의 변화를 매일같이 체크하고 또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또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늘 시장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 회사가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그 주식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골라야 된다. 최고의 주식을 고르기 위한 7가지의 기본 원칙을 이와 같이 최고의 주식, 최고의 타이밍이란 이 책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투자를 위한 프로세스 4단계 중에 첫 번째 좋은 회사 고르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